그러고 보니 제가 제 소개도 안 드렸네요. 저도 오늘 행사 진행하게 될 김혜리라고 합니다. 두 배우님도 첫인사 해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전상두 역의 이재명입니다. 부산이 제 고향인데요. 이렇게 고향에서 깊은 자리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오늘 자리를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행복의 나라 이제 정의우 역을 맡은 조정석이 반갑습니다. 예, 이번 이성균 배우 초모전, 회고전 중에서도 방금 보신 행복의 나라가 가장 최근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영화라는 게 관람하는 맥락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감흥이 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만나기를 기다리면서 저쪽 복도에서 이제 마지막 크레딧에 흐르는 행복의 나라라는 노래를 듣는데, 그게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 느낌하고는 오늘 이 자리의 맥락과 연관돼서 굉장히 다른 쓸쓸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 영화는 사후적으로 드는 느낌이지만, 항상 전 이성균 배우가 굉장히 움직임에 완극이 많고, 그리고 신경질적인 어떤 예민함의 연기, 그런 배우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 박혜주 역할만큼은 어딘가 아득하고 표정이 적고, 그래서 지금 이 행사를 위해서 다시 영화를 보면서 저는 어딘가 이성균 배우의 소실점 같은 캐릭터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영화를 만들어주신 두 분으로부터 더 풍부한 영화와 또 연기에 대한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개봉한 지 한 두 달? 네, 아주 최근의 기억으로 남아계실 텐데요. 한국 영화의 중요한 소재가 이렇게 한국의 근현대사, 아직도 역사적 평가가 된 사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건도 있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관객의 머리와 심장을 겨냥하는 그런 작품들이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소재의 행복의 나라 같은 작품을 제안받으실 때 배우로서는 어떤 접근을 하시나요? 부담이라든지 아니면은 시나리오를 본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두 분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 만큼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요. 이 작품 제안 받았을 때도 아주 흔쾌히 하겠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역사를 많이 배우고 그 역사를 통해 과거의 잘못과 그 오류들을 잘 수정해 나가는 앞으로의 그 삶의 방향성을 좀 찾아가는 그런 생각을 많이 예전부터 했었는데, 그래서 역사를 다룬 토대로 한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작품 또한 그래서 너무 꼭 참여하고 싶었어요. 어떠셨어요? 네, 그 실존 인물을 연기한다는 게 참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왜냐면 보통 실존 네, 보통 실존 인물이 아니죠. 배우 일을 하면서 좀 악한 이미지 연기도 했었고, 선한 이미지도 했었고, 또 푸근한 아저씨도 했었고 했는데, 가장 최근의 작품 행복의 나라에서 전상구라는 그 보안사령관, 실존 인물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연기하면서 그 가져지는 부담감은 어떻게 하면 이 인물을 잘 표현해도 될까? 이런 것보다 리스크를 줄이는 어떤 리스크라 하면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 혹은 내가 실존 인물을 연기하면서 의도치 않은 어떤 오해들, 그런 것들이 생길까 하는 그런 조바심이 참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감독님과 동료 배우들에게 의지하고 스태프들에게 의지하면서 같이 이렇게 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인물을 사랑하고 이해해야 하긴 하는데, 그렇지만 또 거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어떤
영화 속의 스크린 타임이 기냐 적냐를 떠나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경우에 저는 사실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많은 중요한 배우들이 등장을 할 때 동시에 캐스팅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성균 배우를 포함해서 어떻게 이 진용이 갖춰졌는지, 또 먼저 캐스팅된 다른 공연하는 배우가 본인의 결정에 혹시나 영향을 끼친 부분, 이건 할 수 있겠다 의욕을 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듣고 싶어요. 사실 제일 먼저 캐스팅된 건 제가 먼저 캐스팅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균 형이 캐스팅됐고, 마지막에 이제 저는 캐스팅 됐는데, 사실 저희가 이 작품을 하면서 제작진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이 전상도라는 역할이 누가 할 것인가,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했고, 근데 마치 이제 유재명 선배님한테 작품이 갔다는 제가 소식을 듣고 네. 제가 형을 이제 따로 만나서 하자고 계속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설득을 했던. 납득을 시켰군요. 예, 납득. 제가 설득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형님이 납득이 되셨나 봐요.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그 신호 감독님이 불러주셔서 두 분 다 슬기로운 생활을 네, 하신다고. 특별 출연을 하고 갔는데 기억하시는 보시면 탁구 치는 씬 있잖아요. 그 씬을 찍을 때 정석 배우님이 경복해요. 아주 그윽한 뜻으로 강력한 무언의 메시지로 꼭 했으면 좋겠다고. 네. 사실 그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동석 배우와 이성균 배우는 가장 친하고 또 가장 좋아하는 배우들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라면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그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 선후관계가 사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서로 알고 계셨죠? 제작되는 걸 알고 계셨고, 추창민 감독님도 김석수 감독님하고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포개지는 부분을 조정한다거나 안 그렇게 하려고 하신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 전체적인 서사 말고 캐릭터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했을까요? 가령 저는 그 황정민 배우의 전두관 캐릭터는 굉장히 셰익스피어적인 빌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실제의 전두환과 얼마나 닮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극적인 드라마틱한 신화적인 악역을 연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리처드 3세라든가 그런 쪽이 더 생각나는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 전상두라는 캐릭터를 이재명 배우가 접근하신 방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신중하고, 아마도 어떤 고증이랄까 자료들을 관찰을 많이 하신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 어땠을까요? 저희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의 어떤 부분들은 풍부하게 더 표현을 했었고, 어떤 부분은 과감하게 또 좀 삭제시키면서 판타지적인 부분이 가미된 어떤 일종의 그런 이야기의 흐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 이야기를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재현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 작품의 행복의 나라만의 어떤 그런 전두환을 표현하는 게 관건이었던 것 같고, 이 작품의 결에 잘 어울리는, 또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흐름을 해치지 않으면서 전상도란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존 인물을 모니터하고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보다 오히려 작품 안에서 어떻게 뭐가 나는지를 더 집중했던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인물들과 함께 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성균 배우를 기억하는 자리에 와 있는데요. 저는 이 박태주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양가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군인 정신을 지키고 어떤 책임을 끝까지 지려고 했던 강직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또 더 거시적으로 보면은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보부에서 일을 하면서 아마 민주화운동을 하는 많은 학생이나 시민들을 뭐 가두기도 했을 거고 고통을 주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없지만 이 인물의 일부란 말이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많은 자기를 설명하는 대사도 없는 이런 케이스에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성균 배우가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옆에서 같이 작품을 만드시면서 관찰하신 이성균 배우의 접근법이라든가 뭐 토로했던 고민이라든가 그런 기억이 두 분 중에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균이 형과 이제 저 작업을 할 때 제가 느꼈던 부분은 그 촬영에 임할 때는 굉장히 그 누구보다도 집중력이 뛰어나고 아주 매섭고 아주 강렬하게 접근을 하는 되게 열정적으로 촬영에 임하는 그런 모습이 제 눈에 떠오르고요. 그리고 촬영이 이제 스타트되고 잠시 이제 다음 이 연기를 잡기 위해서 세팅한 그동안에는 작은 스몰 토크로 주변을 굉장히 좀 아이스 브레이킹도 너무 잘하고 주변 분들 잘 챙겨주는 저는 촬영 현장의 이성균 형님에 대한 가장 큰 기억들은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과묵하고 이제 마음을 닫아 걸고 있는 상태의 캐릭터지만 테이크 사이사이에는 충분히 유연하게 들락날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분이셨군요. 네, 그래서 전 너무 놀라웠어요, 그게. 그래서 촬영이 들어가는 순간 작게나마 스몰 토크하면서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고 이제 촬영이 이제 준비가 돼서 이말로 이제 리허설을 하는 순간에는 그 사실 박태주란 인물이 그 갇힌 상황이고 갇힌 상황에서 뭔가 너무 많은 생각들이 내재돼 있어야 할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잘 표현하니까 저는 이게 놀라웠던 기억이. 하지만 그 비밀은 공유하지는 않으셨군요. 내가 이런 게 고민이야라든가 어떠세요? 유 배우님도 뭐 어떤 의논을 하시거나 그런 적은 네, 많이 듣는 장면은 그죠. 유 배우에 비해서 없으시지만 저희들이 제 작품 제목이 행복의 나라인데 저희들은 저희 현장이 행복의 나라였다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돈독하고 재밌었고 개구쟁이 같은 나이만 들었지 철없는 아저씨들이 모여서 아주 개구쟁이 같은 사람들 모여서 하하호호거렸는데 그러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툭 한마디 내뱉는 나는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워 이런 부분을 표현하기가 조금 걱정돼 그런 것들은 항상 있었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걸 공유하면서 서로 의지가 되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거는 좀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사실 배우들이 작품을 이제 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나중에 결과물을 보고서 100% 자기가 만족하는 배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쉽고 항상 그런 아쉬움들이 계속 남지만 현장에서도 항상 그렇거든요. 매 테이크마다 만족스러운 연기를 못할 때가 있으니까. 근데 재명 형님이나 성균 형님이나 현장에서 저희 이렇게 셋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서로를 너무 잘하고 있다고. 서로 치열업을 너무 잘해줬다. 그래서 뭔가 그 아쉬움을 덜 느끼게 했던 서로에게 그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회고를 듣고 보니까 이게 연기라는 게 나의 예술이야 하고 막 자기 안으로 침잠에 들어가기보다는 공동 집단 창작 예술이라는 걸 잘 인지를 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 현장을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도 배우의 역할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셨던 배우인 것 같고 또 그런 분들이 만나서 만든 영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좀 기술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 조정석 배우의 이 정인우 변호사와 그다음에 저 이성균 배우의 이 박태주 비서관 경우에 이 군인의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는 약간 장르가 다른 영화에서 나온 특히 초반에 이 캐릭터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한쪽이 감금된 상태에서 변호인으로서 만나서
독대를 하고 대화를 처음에 이렇게 나누시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미세한 결의 차이, 톤의 차이 같은 거를 이제 어색함 없이 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기억나는 점이 있으신가 하는 그 질문이 하나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배우에게 이 액션 연기도 있지만 대화 연기, 특히 1대1의 대화 연기라는 게 반드시 쉽지만은 않잖아요. 앉아서 대화하는 연기라고 해서 결코 쉬운 연기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랬을 때 이렇게 특히 한쪽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쪽이 훨씬 능동적으로 뭔가를 풀어가야 하는 대화씬에 대해서 배우로서는 어떻게 접근해 가시는지, 그런 식의 즐거움이나 어려움은 어떤 게 있는지. 제 질문이 너무 길었죠. 첫 번째는 캐릭터의 톤 차이를 처음 듣는 씬에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일단 저는 아주 그렇게 질문해 주신 것처럼 아주 깊이 있게 맨 처음부터 그 캐릭터의 톤 앤 매너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의 톤 앤 매너 감독님과 배우들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일단 초반에 박태주와 만나서 이제 계속 취조실에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은 제가 그래도 군인에 대한 어떤 편견, 네,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갖고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좀 짚어주면서 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고요. 그리고 박태주와 정인우의 첫 만남은 뭔가 약간 좀 엇갈리고 뭔가 약간 좀 아구가 좀 안 맞는 그런 약간 좀 미스매치한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시작해서 점점 서로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서로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점들을. 왜냐하면 정인우라는 인물의 우리 행복의 나라에서 인물의 역할은 보시는 관객을 하시는 많은 관객분들이 잘 이 이야기에 참여하고 이 이야기에 동참하고 이 이야기에 따라올 수 있게끔 해주는 길잡이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따라간 가이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톤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되게 대답인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이 자유도가 동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1대1의 대화씬 같은 것들을 할 예. 때 일단 상황인 만큼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은 박태주의 다친 마음이죠. 그 다친 마음을 열고자 그리고 설득하고자 끝까지 살아남아서 죄값을 받고 그게 바로 당신이 당신 잘못을 뉘우치는 과정이 되고 그게 좋은 결과일 것이다 라고 그걸 계속 설득하고 그 다친 마음들을 열고자 하는 그 열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계속하면서 계속 두드리고 네네네 그 장면을 찍었던 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답답해서 고구마 100개라는 그런 말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저는 접근했던 것 같아요. 살아줘 제발 살아줘 그 마음이죠. 그와 좀 대조적으로 이 전상두 경우에 법정을 감청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실제로 촬영할 때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제 반응하시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세트가 따로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제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리액션 연기를 하시는데 혹시 그날 어떻게 촬영했었는지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그날이라기보단 전체적으로 저는 저희 영화가 참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객석에 계신 관객분들에게 영화를 보시면서 행복의 나라가 이런 영화였어라는 생각을 아마 가지신다면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 저격이라는 어떤 역사적 사건인데 저는 권력을 쥐고 있는 야망 덩어리인 전상주이지만
그렇게 다이나믹한 연기를 하지 않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고 삐딱한 자세와 땅콩 같은 걸 먹으면서 감청을 하고 불같이 화를 내거나 어떤 아주 장황한 어떤 연설을 하거나 내가 대한민국을 바꿀 거야라는 어떤 욕망을 드러내는 그런 씬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화 참 좋아요. 이런 결의 영화를 만난다는 건 배우로서는 행운인 것 같아요. 아주 극도의 디테일한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고 그걸 영화의 결에 스며들게 만들어서 같이 엔딩까지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색다른 경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저희 영화 참 좋은 느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객석으로 잘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아마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했던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선명하지 않지만 미묘한 것들로 같이 톤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만큼 뭐 격렬한 액션이나 뭐 터트리고 게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걸 모아서 그 부장에서 정인우 변호사한테 굉장히 폭력적으로 한 번에 다 이제 통과를 시키시긴 했죠. 이 질문 하나만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저희 대화하는 동안 질문을 정리를 하셨을 것 같아서 제 질문 이걸 마지막으로 드리고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수수께끼가 하나 있어요. 이 행복의 나라에서 제 수수께끼는 그 대통령을 살해한 후에 굉장히 많은 계획을 세웠을 텐데 그 중앙정보부장이 이제 차를 타고 정승화, 그러니까 그 실제 인물로 치면 정승화 참모총장이죠. 태우고 가는 차 안에서 왜 6번으로 갈 것인가, 중정으로 갈 것인가, 그 결정을 왜 자기 비서관한테 그걸 맡겼을까요?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미스터리이기도 하고, 그냥 모든 걸 내가 결정할, 약간 운명을 뭘 던지는 느낌 같은 것도 있고, 그 두 분은 등장하지 않는 장면이긴 한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뭐 얘기를 해보신다거나, 사실 어떻게 보면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중앙정보부장이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는 영화가 답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였을까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저희 영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화에서도 그 부분이 잘 묘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현대사를 공부하신 분들이 또 연구하신 분들이 그 부분 아주 예민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영화에서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건 조금 오버인 것 같고 실제로 그런 대화들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봤을 때 그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참 여지가 많이 상상을 부르는 열려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생각해 봤는데요. 극 중에서 박태주를 살리기 위한 정인으로서는 박태주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분명히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살아서 꼭 죄값을 직접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지점에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지만, 그보다 저희 영화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다루고 있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가 결론은 모두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 비극으로 가는 결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 그런 정인우의 감정들이 저는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엔 못 살렸지만 이제 그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거기서 끝. 저 개인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결말로 치닫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정인우가 많은 사람들 그 재판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대변하는 인물로서 어떻게 그 마음들을 표현할 것인가. 그 골프장 씬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도 그렇고 그쪽으로 집중이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포커싱이. 알겠습니다. 이 역사가 해명하지 않는 못하는 부분이 정말 많은 게 인간들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 들어주시면은
일단 그 전에 가능하면 한 가지 질문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 질문은 어느 배우께 혹은 뭐 두 분 다 이렇게 누구한테 하시는 질문인지 명시를 해주시면 좀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손 들어주시겠어요? 질문.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조정석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영화 장면에서 지금 이 자리가 이제 고 이성균 배우님을 기억하며라는 주제를 담고 있어서 같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함께하는 장면이 많았던 것 같은데 혹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랑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성균 배우님과의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인상 깊었던 그 촬영 현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 그 취조실에서 나오는 같이 둘이 대화하는 장면들은 그 세트에서 찍었는데요. 그 장면 모두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장면 촬영하는 내내 너무 재밌고 즐겁고 또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트 촬영할 때 대부분 그런 장면들을 좀 몰아서 찍게 되거든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 세트에서 같이 둘이 얘기하는 장면들을 꽤 오랫동안 며칠 찍었었는데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좀 많은 대화를 했었고 그리고 너무 즐겁고 아주 행복하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촬영했을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도 안타깝고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촬영했던 그런 그 취조실에 나오는 그런 모든 공기들을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며칠 동안이나 취조실 씬들을 모아서 찍으셨어요? 그래도 꽤 오래 5일 정도 이렇게 쭉 내리 찍었던 것 같아요. 촬영 초반은 촬영 초반이라고 볼 수 없고요. 네. 초중반. 좀 가까워진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스케줄이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네. 저기 삼각대 세고 계신 둘째 줄에 가운데 계신. 네, 안녕하세요. 저 5년 만에 이제 행복의 나라로 부산국제영화제에 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영화의 이제 분위기나 배경음악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배우님들의 연기가 너무 몰입감이 높아지도록 해준 것 같아서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이제 조정석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이성균 배우님과의 대화 장면을 어떻게 준비하시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영화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감정이 좀 올라오는 장면이나 분노하는 장면들 이렇게 감정이 쓰이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준비하실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비단 이 작품뿐만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저 개인적인 뭐랄까 촬영할 때 그런 감정씬을 촬영할 때 개인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감정을 막 집중하고 감정을 잡기 위해서 막 그러지 않고요. 거기 현장에 그냥 저를 던져놓습니다. 그러려고 주로 하는데 이번 행복의 나라의 현장은 사실 똑같이 저라는 조정석이라는 이 인간의 어떤 신체와 감정과 모든 것을 이렇게 던져놓고 그렇게 감정씬에 대해서 접근을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행복의 나라 때는 매 감정씬이 있을 때마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들이 막 폭풍처럼 올라왔던 그 기억이
나고요. 사실 영화에는 실이 그게 담기지 못했지만 성균이 형이 나온 그 치료실 장면에서도 그 롱테이크로 계속 이제 풀샷에서 찍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장면 찍을 때는 그냥 매 테이크마다 이렇게 올라와서 터졌던 기억이 나요. 그 투샷 이쪽에서 찍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투샷 찍을 때 그때도 너무 감정이 올라와서 저도 모르게 막. 근데 이런 것들이 가끔은 이 씬에 안 맞아서 좀 너무 많이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화에 담기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신기한 경험도 되게 많이 했고 골프장 장면에서도 그런 울분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막 올라왔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가볼까요? 예, 잠깐만요. 쭉 들어주신 선생님의 다섯째 줄 이쪽이요. 안녕하세요. 먼저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해주신 조성석 배우와 이재명 배우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골프장 씬에서 두 분이 대립하시잖아요. 그 장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포인트는 뭐고 그 장면을 연기하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영화가 오픈되고 나서 골프장 씬이 여러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좋은 뜻도 있었고 또 좀 개연성이 떨어진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골프장 씬은 저희 영화가 말하고 싶어하는 어떤 하나의 메시지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하는 그런 어떤 현대사의 어떤 부분들을 좀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씬인 것 같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내는 그런 어떤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그런 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좀 더 잘 찍고 싶었고 그리고 감독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찍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추웠습니다. 너무 추워서 정말 그 히팅들 진짜인데 진짜고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추위와 환경에서 정석 배우와 제가 벌써 지금부터 한 2년, 3년 정도 전의 일인데 그때만 생각하면 그냥 한숨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노래 안 들어보셨죠? 정말 추웠었어요. 네, 너무 추웠고요. 네, 너무 추웠고. 근데 저는 제가 느꼈던 그 추위 그만큼 영화에서 안 보여지는 것 같아서 속상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앞서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 골프장 장면을 되게 좋아했고요. 되게 영화적인 상상력이 잘 가미가 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우리 영화의 재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화의 어떤 또 중요한 지점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도 잘 담겨져 있고 이제 그것들을 정인우가 아닌 조정석으로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촬영할 때.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악착같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될 사람만 되고 뭐 이런 어떤 불합리한 시대적인 오류 그런 거에 대한 울분 그리고 이 정말 이 강한 엄청난 권력의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가 짖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앞서 계속 그렇게 연기해 왔던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느끼고 있었던 변호사 정인우의 모습은 분명히 조정석이라는 사람이 연기를 했으니 그렇게 봐주실 거고 근데 그 순간만큼은 저의 개인적인 그런 울분들 그런 것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변하는 그런 마음들로
지져보고 싶었어요. 네, 그렇게 예, 했었던 것 같아요. 말하다 보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그 KBS 부산 통해서 그 부마항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작업한 적이 있습니다. 4.19도 같이 포함해서. 근데 이제 왜 그 얘기 하냐면 정인호가 전상주에게 왕이 되고 싶으면 왕이 되고 돈을 가지고 싶으면 돈을 가져라. 그렇지만 사람을 죽이지 마라 하는 대사가 픽션이거든요. 호구죠. 근데 만약에 실제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5.18이 일어나는 거죠. 예, 저희 영화는 픽션과 논픽션, 허구와 사실을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좁히게 하는 그런 영화이긴 하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갑자기. 그리고 사실 그 박태주가 신념만 지킨 게 아니라 사실 부마항쟁 얘기가 살짝 나오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이 정권의 정당성 같은 걸 의심했고 이제 굳이 그 상관에 대해서 관계를 들지 않은데 그런 어떤 선택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도 이제 영화 속에 암시가 돼 있긴 합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 오른쪽 블록에 까만 마스크 쓰고 계신 분. 흔들어주세요. 네, 너무 떨려가지고 조수석 배우님이랑 그리고 유재명 배우님도 너무 팬이라 가지고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게 좀 떨리는데 일단 그 마지막 그 재판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었는데요. 그때 조정석 배우님 개인적으로 그 이성균 배우님이나 또 박태주 캐릭터에 대한 감정이 많이 궁금합니다. 계속 그 영화 내내 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페이드 안 되는 질문. 유재명 배우님의 팬이시고. 근데 지금 질문은 이제 마지막 재판 장면에서 네네. 그 조정석 배우님. 캐릭터를 향한 조정석 배우의 감정을 물어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변론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장면 찍을 때가 진짜 힘들었어요. 예, 골프장 씬 다루고. 왜냐면 어찌됐건 이 영화의 결말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마지막으로 끝까지 어떻게든 이 사람의 목숨만큼은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 장면 찍을 때 그래서 너무 좀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몰두하고 몰입하려고 해서 힘든 것보다 그 장면을 테이크를 갈 때마다 그런 감정들이 너무 쏟아지니까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연기하는 감정에 있어서도 거기가 절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골프장 씬이 이제 그 연기하는 감정으로서 더 강렬했을까요? 감정적인 폭발 그런 지점들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골프장 장면이 훨씬 그렇죠. 근데 다른 감정이지만 네. 이제 그러니까 꽤 나름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울분이라는 골프장 장면이.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의뢰인에 대한 어떤 감정이 마지막 장면이라면 골프장 장면 아까 지져라도 보겠다는 말을 하신 거는 이 지금 맡은 이 사건에 관한 감정 더하기 정인구가 살아온 그 영자재에 있어서 오히려 아버지를 미워하고 하지만 그렇게 아버지를 만든 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누적된 축적된 분노까지 같이 폭발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크기가 더 크다고 연기하는 입장에서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손 들어주실까요? 여기 조명이 많아서 저쪽 손 드셔서 안 보여요. 여기 첫 줄에 중간 블럭에
일단 좋은 영화로 부산국제영화제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영화 속에서 주옥 같은 명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두 배우분들이 생각하시는 영화 속 명대사 하나를 보자면 어떤 대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영화를 오픈하고 나서 이제 관객과의 대화나 여러분들을 찾아뵈면서 그 배우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때 생각나는 말로 대답을 했었는데 결국 저희 영화가 말하고 싶은 행복은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 것인가. 그래서 그 극중 군인이 만약에 당신이 시간을 돌릴 수가 있다면 언제로 돌리고 싶냐라고 했을 때 처음 군인이 되어서 자기 부하들 몇 명과 사로 복임해서 훈련을 하면서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내가 밥을 짓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약간 묵직한 마음이 드는데 만약에 시간을 돌린다면 이성균 배우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시간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각자의 행복의 의미로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그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조정석 배우님도 꼭 본인 대사가 아니어도 좋고요. 꼭 본인 대사도 좋고. 사실 제 기억이 안 나요. 다른 대사들이 그 작품이 또 많으셔서. 저는 골프장 장면에서 제 대사 어머니 보고 싶으면 고마워라고 저는 하고 싶은 사람 다가 대신 사람 죽이지 마. 그 대사 제일 좋아했어요. 지금도 제일 먼저 떠오르고. 답이 되셨을까요? 저기 뒤에 왼쪽 블럭에 까만 시계차 하시는 분 들고 계시면 스텝이 가실 겁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두 분은 되게 사람 냄새나는 배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 관람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잔향이 오래 남는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서울의 봄도 개봉을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90년대생이라서 그런지 행복의 나라라는 영화 제목을 봤을 때는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안 갔었다가 우연히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참 잘 만든 웰메이드 영화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서울의 봄이 개봉하면서 그 작품과는 조금 다르게 빛을 발하지 못했다 이런 느낌도 들었었거든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70만 명 정도의 관객을 동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영화를 잘 만들어서 참 더 흔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흥행이라기보다 저도 사실 궁금했던 게 관련해서 이게 또 서울의 봄을 만약에 보셨다면 이 행복의 나라를 만든 입장에서 또 서울의 봄이 좀 각별하거나 다르게 보이는 부분, 좀 저희한테 안 보이는 어떤 그런 느낌도 그 영화에 대해서 받으실 수도 있었겠다 싶어서 그것도 궁금하긴 했습니다. 두 분 중에 다르실까요? 물론 너무 아쉽죠. 네, 너무 아쉽다는 게 흥행이라는 말 자체인데 기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흥행이고 아니고 이거를 얘기하는 것 좀 이상하긴 하지만 물론 일단 뭐가 제일 아쉬웠냐면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를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죠.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웰메이드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작품에 참여한 것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저도 많은 분들이 저 영화를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아쉽죠. 네, 유재영 배우님은 더 보태주면서. 네, 마감 5분 전이라고. 네. 만약에 시간을 돌린다면 저희 영화 먼저 오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상을 합니다.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영화가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관객들을 만나고 어떻게 평가를 받고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는지를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알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저희 영화가 너무 좋아요. 네. 그건 행복의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감, 색감, 소리, 어떤 영상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좀 달래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하는데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또 계속 영화들이 상영이 되는 영화전 공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두 분이 이성균 배우에게 보낸 어떤 인사 같은 말로 또 기여, 회고 같은 말로 자리를 마무리 지으면서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대한 인사도 해주시고. 일단 제 영화 행보에는 앞서 국제영화제 그 많은 여러 영화들 또 사이에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자주 관계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너무 슬프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자주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선가 그런 마음들이 드네요. 네, 저 잘 버티고 있었는데 저도 좀 위험합니다 지금. 어떤 라디오 그 오프닝에서 영화는 그리우면 다시 볼 수 있지만 사람은 그리움을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그 멘트가 나왔었는데 저는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승민이가 보고 싶으면 저희 영화를 보면 되니까.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선물 덕분에 더 좋은 작업을 열심히 공유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시간과 진심을 나누어주신 두 배우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영화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질문 마저 못하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밖에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심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